손오공 백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과 금이야 오기야 했던 사부 장삼장 앞에서 말이죠. 이것이 월광보합인데 시간여행을 가능케 한다는 보물 휙 던져버립니다. 오마왕 말에 넘어가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장삼장을 먹겠다는 경거망동을 하는데 괘씸한 오공을 지켜보던 관세음 보사 버들잎에 돌돌 말아 감로수병에 가둬 소멸시키려 하자 삼장법사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손오공을 보호합니다. 환생의 기회를 얻게 된 송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시간이 500년입니다. 500년 후 손오공은 이렇게 환생하여 사막 한가운데 산적질을 하는 오악산 도끼파 두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존보. 전생의 기억 있을 리 없고 단지 다른 사람에 비해 털이 좀 많을 뿐입니다. 지금은 무린고수 곤륜 삼성에게 지존무공 칠상권을 맞아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어리버리한 산적대를 이끌고 나름 단란하게 사는 이곳에 분위기 강력한 여고수 춘삼신당 등장. 단숨에 접수하고 발바닥 검사 실시. 발바닥에 점 3개 있는 남자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후 눈만 감았다 하면 이상한 꿈을 시작하는 지존보. 동굴, 폭포, 원숭이 소리, 원숭이 얼굴. 춘삼신당을 제압하려고 갔던 지존보. 때마침 찾아온 춘삼신당 사제 백정정에게 한눈에 하트 뿅뿅 되는 사태 발생. 이성적 판단 불가. 이 와중에 그녀들의 정체를 파헤친 이가 있었으니 부두목 이단가입니다. 급히 지존보에게 알리는데 이미 외무단장에 들어간 두목. 귀에 들어올 리 없죠. 이단가를 겁박하고 이혼 대법을 이용해 첩자로 만듭니다. 설정리 말끔히 하고 등장한 그의 모습을 본 백성정. 500년 전 결혼을 약속하고 도망친 손오공의 얼굴이요. 그러고 보니 행동이며 말투까지 손오공의 환생을 의심하는데 삼미백고라 권법에 대응 못하는 지존보를 보며 일단 의심보류. 백정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전히 외모 단장 중입니다. 포도 돈값술에 능한 퇴마사 보리노조는 요괴의 기운을 느끼고 찾아옵니다. 지존보에게 그녀들이 요괴들임을 알리는 보리노조 조유경을 통해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고 확인 들어갑니다. 백정정은 500년 전 결혼을 약속하고 도망친 손오공을 잡으러 온 백골 요괴였고 춘삼신당은 불로불사를 꿈꾸며 삼장 있는 곳을 알기 위해 손오공을 찾으러 온 거미 요괴였습니다. 투명인간 부적과 요괴를 가두는 주머니를 받아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지존보의 오른팔 이단가는 이미 앞잡이가 되어 있는 상태. 가짜 투명인간 부적을 몸에 두르고 투명인간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두고 보고 있는 요괴들. 부적을 태우고. 불은 발로 끄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던 그들은 이렇게 끕니다. 고통을 감수해내는 지존보. 결국 사나이의 눈물을 부르네요. 그러나 이단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지존보. 이미 또 다른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단가로 둔갑한 보리노조. 두 요괴를 자루 속으로 넣는데 성공. 하지만 지나가던 귀염둥이 끈 살짝. 다시 나온 요괴들. 보리노조 바로 지존보를 인질로 삼고는 손오공의 환생이라는 팩트체크까지 해줍니다. 보리노조와의 손 바꿔치기로 삼미백거라 권법에도 끄떡없습니다. 살아야 하기에 손오공이라는 지존보. 500년 동안 이어진 증오와 상처는 그리움으로 변해 있었고 오래된 그리움은 빠르게 사랑으로 변하는 중입니다. 춘삼신당의 독에 감염된 백정정. 손오공의 환생 소식을 들은 엄마와 강삼장의 고기를 노리고 있던 터라 쳐들어옵니다. 반사동으로 피신한 커플들. 사제 백정정의 마음을 알고자 지존보를 죽이라 하지만 백지 커플은 오로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금강문에 갇히고 요렇게 계략을 짜면서 성공하는 듯 했으나 해는 기울어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백정정은 요괴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지존보 놀라 다시 슬라이딩. 춘삼신당과 함께입니다. 이런 추정대법 겁탈 광선을 쏘는데 두목을 구하려던 이단가가 대신 적중.
이틈에 도망친 백지 커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의식을 점점 잃어가는 백정적. 해독제를 구하기 위해 반사동으로 다시 갑니다. 깨어보니 아무도 없고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뛰어내리는데 마침 벼랑을 기어오르고 있던 보리노조와 함께 떨어집니다. 우마왕에게 인질이 된 백정적. 독방에 갇힌 지존보. 탈출을 위해 땅을 파는데 땅속에 이런 것이 바로 월광보합입니다. 지존보를 찾아온 백정적. 하룻밤 사이에 낳은 아이 아빠를 묻는데 거짓을 말하는 춘삼신랑. 충격에 자신의 목숨을 또 포기하는 백정정. 백정정의 시신을 본 지존보 놀라 달빛 아래 월광보합 꺼내들고 외칩니다. 시간은 되돌아갔지만 운명이 장난이라도 하는 듯 간발의 차로 자꾸 실패. 어렵게 오해를 풀었는데 마음 전달할 틈도 없이 연속되는 위기. 또다시 펼쳐진 월광보합. 온몸에 기를 더해 시간을 넘어보는데요. 왠지 조용하고 달라진 풍경. 날이 밝으니 월광보합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때 춘삼신랑과 백정정의 스승 반사대사를 만납니다. 수렴동이란 이름은 반사동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월광보합은 물론 지존보까지 소유물 인증 도장도 새겨넣습니다. 발바닥에 생긴 점 3개. 조유공을 꺼내 자신을 비춰보니 손오공입니다. 500년 전의 시간으로 와버렸습니다. 반사대사 자아는 부처의 심지였는데 그 일이 지겨워 자신의 검 자청보검을 뽑는 자를 낭군으로 삼겠다며 낭군 찾아 나선 신선. 자신을 저지하러 온 일왕신과 사대천왕쯤이야 가뿐히 물리칠 수 있는 뛰어난 도력의 소유자. 보름달이 뜨고 백정정을 구하기 위해 500년 후로 가야만 하는 지존보. 언니를 피해 다른 시대로 떠나려는 자아를 따라가려는데 좀 이상합니다. 자아에겐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전생에 하도 티격태격해 한 몸에 태어나게 한 청아. 하나의 유체에 2개의 인격체. 언니의 인격체가 깨어나 실패로 끝나고 마는군요. 언니의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자신도 형과 동생의 2 인격이라며 믿지 않고 또다시 언니 청아에게 당하는 지존보. 언니에게 보여주면 괜찮을 거라며 무심코 건네받은 자청보검. 무심히 뽑아보는데 자아, 낭군을 찾았습니다. 지존보는 자아의 물건에, 자아는 지존보의 마음에. 목적이 달랐던 그들은 진심과 거짓말 속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심장까지 들어가 직접 지존보의 진심을 확인해보는 자아. 언니를 찾아 떠나겠다 하고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지는데 유성이 떨어지고 손오공이 관세음악에 소멸당할 위기에 삼장의 목숨으로 환생할 기회를 얻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월광보합이 열리고 삼장이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군요. 시간여행을 하던 삼장과 우연히 만나게 된 지존보. 저팔계와 사오정도 합류합니다. 삼장의 고기를 노리던 우마왕. 지존보가 삼장을 잡아온 것으로 착각. 자신의 동생 향량가의 혼례를 올려주려 하고 사막을 헤매다 쓰러진 자아 역시 우마왕에게 잡혀 첩이되는 신세가 됩니다. 지존보의 혼례 준비에 분노한 자아.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이때 이 영화의 역사가 되어줄 대사가 시작됩니다.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명대사는 자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며 사랑을 안착시키고 월광보합을 가지고 지존보를 만나기로 하지만 자아를 만나려던 지존보는 사제들을 만나고 얼떨결에 삼장도 구합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싸움 한바탕. 월광보합은 또다시 우마왕에게로. 지존보 떨어진 곳은 산적들을 연행하던 관리들 위. 산적들의 은인이 된 지존보는 반사동에서 치료를 받고 손오공에게 실현당한 백정정은 자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사동을 찾아옵니다. 미래의 사건이라 알리 없는 백정정에게 그간의 일을 쫙 정리해주는 지존보와 산적 1.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자아를 사랑하게 된 자신을 발견한 지존보. 지존보 심장에 두고 간 자아의 물건을 본 백정정은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춘삼십남과도 마주치고 백정정의 행방을 실토하라는데 알리 없는 그들은 차례대로 목숨을 잃고 갈 끝은 지존보에게 재빨리 자신의 심장을 보여달라는 요상한 부탁을 합니다. 심장에 두고 간 자아의 그 물건이 너무 궁금했나 봅니다. 천상에 있는 듯한 지존보. 심장 속 자아의 물건을 보았고 환생을 준비합니다. 속세의 번뇌와 인연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 비범한 표정.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했던 거짓 불황에 진실이 담기면서 더욱 빛을 발하는 명대사를 또 한 번 읊어주는 센스. 금강권을 머리에 승으로써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제천대성 선우공이 됩니다. 자아의 예언대로 구름을 타고 갑옷을 입고 등장한 손오공. 우마왕을 제압하고 자아는 반가움에 달려가는데 이미 그는 속세와의 연을 끊었기에 그녀를 밀쳐냅니다. 손오공에게서 떨어진 자아의 딸랑이. 손오공을 대신해 우마왕의 창에 찔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손을 놓치고 맙니다. 연을 잊지 못하는 오공의 머리를 조이기 시작하는 금강권. 태양 쪽으로 날아가는 성을 피해 펼쳐진 월광보아. 다시 500년 후 환생한 산적에게 3명의 목숨에 대한 신세로 세대맞고 장터에 들어선 삼장일행. 자신이 환생한 듯한 석양무사와 자아의 환생 여인이 서 있습니다. 고백을 망설이며 상처를 주려하고 있는 석양무사.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손오공 그의 몸에 들어가 자신이 하지 못했던 고백을 이쯤 되면 시원스레 할 수 있겠죠. 월광보합을 통해 수차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거슬러 본 그가 과연 바꿀 수 있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인연의 소중함, 찬란하면서도 덧없음을, 슬프지만 아름다운 것임을,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손오공이 천계를 엉망진창 발칵 뒤집어 놓은 채로 오행산에 갇히게 되지만 삼장법사가 그를 구출해주고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방해꾼 요괴들을 제압하며 서천으로 불경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인 중국 명나라 오승은에 의해 쓰여진 서유기를 원작으로 실제 서유기의 팬이기도 했던 유진희 감독이 주성치와 함께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완벽하게 해체, 손오공이 삼장법사와 여행을 떠나기 전 이야기를 구상하고 그려낸 서유기 파트 1 월광보아 2 설리기연 서유쌍기입니다. 주성치 영화로서도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 속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사실 개봉 당시에는 복잡하고 산만한 내용이 원작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상업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난 뒤 많은 이들에게 전파된 공감과 웃음, 가벼운 해악 속에서 전해지는 진지한 인생의 진리까지 안겨주면서 시대의 명작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중국 내에서도 수많은 해석과 진지한 철학적 분석이 넘쳐 유진희 감독조차 과한 해석이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주성치가 그리는 멜로 영화는 관객들이 낯설어 할지 모른다는 망설임에 캐스팅 전 주성치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준 주성치 특유의 웃고 울게 만드는 연기는 대체할 그 누구도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놓고 패러디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대놓고 패러디 자체를 예술로 만들어버린 작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사서독에서, 주제를 관통하는 명대사는 중경상림에서, 절절한 사랑에도 슬프지만은 않았던 주성치의 과장된 표정은 짐캐리의 에이스 벤츄라에서, 많이 닮았지만 전혀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던 장면들은 오히려 원작보다 먼저 떠오르게 하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코미디라는 장르의 옷을 입고 있어 한참을 웃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영화. 이상 183분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